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어디 멀리 순례자의 길을 다녀오셨다고요? 유럽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814km. 예. 한 33일 정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반성도 많이 하셨습니까? 뭐 그렇죠. 선거에 떨어져서 여기 갔으니까 처음에는 뭐 좀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도 좀 있고, 그런데 차츰 그 시간이 가면서 많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에서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매몰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정치판이 좀 잘 보입니까? 예전보다 더? 근데 이제 전부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수현 전 수석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청와대 업무 마치고 예. 우리 김재원 최고는 좀 여유가 있어서 산티아고 길을 걸으셨지만 예. 저는 우리 국내에 예. 공주 부여 청양 예. 여기에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길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역구로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도 다녀오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박수현 전 수석이 가셨을 때는 좀 시끄러웠습니까? 그럼요. 뭐 늘 이제 대개 이제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 앞에 뭐 집회 시위 자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집회와 시위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욕설이나 이런 말들을 보면 막 한 1분도 참 듣고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늦었지만 경호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서 네. 그나마 좀 숨통을 틀 수 있게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기대하고요. 두 분과 함께 나눌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국민의힘 관련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오후에도 의원총회는 계속됩니다. 당원을 바꿔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석 연휴 이전에 출범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한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그것이 곧 비상 상황이다라는 명확한 문장을 당원에 집어넣겠다. 이 방안을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위기의 원인이 이준석 전 대표라고 거듭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무효화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계속해서 2번이나 반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필요성을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시효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처럼 끝이 안 보이는 국민의힘 내용 어디로?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도 보기에 참 답답합니다.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다 뭐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한 혼란을 갖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당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의 입장차가 좀 있으니까 지금 네. 과연 정당이 같은 정당 구성원인가 할 정도로 좀 분란이 심하게 있고 이제는 뭐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법원에서 지난번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구성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그 판정을 했거든요. 네. 즉 가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바람에 이제 당이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의 지도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곧바로 전당대회에 임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 그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해법이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겠다. 그걸 확실하게 하는 당원 개정, 새로운 지도부 출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에 뭐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징계를 받아서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윤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년 1월 8일까지 그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이 지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1월 8일 이전에 지도 체제를 완비할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뭐 전당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도 참여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할지 그것은 이제 지금 당의 구성원들이 선택할 일이고 뭐 제가 봐서는 당초의 상황이었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비대위가 진행이 되어서 이준석 대표도 차기 그 지도부 구성의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저런 혼란 상태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뭐 중순까지 계속 이 상태를 끌고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사이에 뉴스 속보 자막이 하나 나가는데 말이죠.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 구호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가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또 곧 역사가 아닐까 싶네요. 박수영 수석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바람직한 일이고요. 뭐 이러한 어떤 그 시대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었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얼마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가 됐는지 그런 속에서 국민의 인권은 얼마나 침해가 당했는지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 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긴급조치 구호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당시의 긴급조치 구호는 거의 국가의 행정을 대신한 뭐 그런 아주 강력한 조치 아니었어요? 그게 아마 유신체제 예. 비방 금지였을 겁니다. 대통령 비방 금지, 예, 유신체제 비방 금지.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예. 것이 이제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체제 활동 내지 그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 자체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사실 그 꽤 좀 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뭐 정치 활동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그런 조치였죠. 그게 이제 법률에 대신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돌아본다고 한다면 더 명확하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게 보입니다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니까요.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정당 내에서 벌어진 정치적인 결정과 또 그에 따른 또 반작용 그리고 이제 정당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결정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절차를 사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제단을 한 것인데 대체로 정치인들이 이런 사법적 절차가 정당 내에 직접 들어와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가처분 결정문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실 저도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사퇴를 한 입장인데 저는 이제 그 이전이죠. 근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네. 결국 현 지도부를 탄핵하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를?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로 나가자라는 의미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는 2011년도 그때 당시 보궐선거가 아마 10월 달에 있었는데요. 우리 당에 이른바 디도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선관위 그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죠. 비대위가 예. 출범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데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엄청 반발을 했지만 그러나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관습법화된 당헌의 해석의 방법이었는데 판결문을 잘 보면요. 그러한 해석이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임정국위원회가 당헌 당규 해석권이 있는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그래서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보니까 뭐 비대위를 다시 구성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거든요. 그러면 판결문에 따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업무 정지가 됐으니까 권한 정지가 되었으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를 구성하면 비대위원들을 몽땅 이제 또 권한 정지 결정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게 당 모습이 정말 웃음거리가 될 텐데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또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법률적 해석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아마 이런 내용 법원의 결정문 내용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의원총회 결의가 나왔는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현 비대위원들로서 그냥 꾸려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임정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개정하든 또는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왜 비상대책위원장 권한 대행과 비상대책위원들이 그대로 온전해서 가는 것인지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이 민주당도 과거에 뭐 비대위 엄청 출범시켰잖아요. 사실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비대위원장 전문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대위원장을 많이 맡았었는데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차이가 없을 때 그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시키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또 하나의 결정의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 역시 정치인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너희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일반 속담이 잘 통용이 안 된다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용을 겪는 이 모습이 민주당에 그럼 도움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지역에 가서 정치권의 현실을 좀 떠나서 한 걸음 국민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국민들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다 손가락질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 너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어떤 뭐 저도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타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 문제를 집권 여당으로서 좀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은 순리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보실 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 정치인 한 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동원된 네. 이때 다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중요한 이것을 움직이는 소위 더 큰 힘, 소위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좀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게 국민들 눈높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바로 뉴스에도 보니까 올 10월이면 도시가스 요금도 대폭 오른다 하고 오전 뉴스 보니까 뭐 직장인들 의료비 부담도 7%를 넘는다,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정부가 교체되자마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저는 최고위원회 대구시장 출마하느라고 사퇴한 책임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빨리 잘 마무리하셔서 순리대로 마무리하셔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사태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민주당도 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정문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김 동그라미 나왔지만 뭐 누가 봐도 김재원인 줄 알게 판사가 적시를 했었는데 지금 박수현 전 수석이 얘기한 바로 그 부분. 한 젊은 정치인을 잘라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되게 좀 얄미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도 아기보고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예. 당대표 출마하려니까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그러면 당원 자격도 없었나요? 근데도 당원 자격 없다고 권한 없다고 해가지고 그 출마도 못하게 막은 아주 참 그런 정당인데 사실 그 민주당은요 우리 당을 보고 아 저게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당헌을 개정했어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 당이 이제 그것을 정치라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해오면서도 뭐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 가니까 마치 그 중소기업에 분쟁이 생겨서 다투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역산해서 따지고 가면 사실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자체가 그 굉장히 당내의 어떤 싸움이라든가 파벌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그 대학 교수님이시지만 굉장히 그 강한 독립성을 갖고 계시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분이고 또 그분을 임명한 분이 이준석 전 대표죠. 그리고 네. 윤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소송을 하지 않았죠. 윤리위원회의 그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자, 그때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하죠. 그때까지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봐도 비상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를 수용하고 조용히 지방만 다니고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우리 대표는 권리 잘 없어진 게 아니고 일시적인 사고로 자리를 비운 것뿐입니다. 네. 나는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거기까지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죠. 별 문제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예. 비대위로 가는 과정도 예. 그때까지도 저는 뭐 그 과거에 우리 당이 여러 차례 비대위를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이번에 되었죠. 근데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체리 따봉을 왜 나는 안 주느냐부터 이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모든 이 현 상황이 대통령이 사실 주도했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제 당내 혼란이 가중된 것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뭐 젊은 정치인을 그 젊은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전체 그림을 그렇게 계속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루빨리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그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해석을 새로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대위를 출범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의 해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시킬 때까지는 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주도해 나가고 그러면 상임정국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돼서 새로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까지 온 데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 져야 한다. 물러나십시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의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의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의원총회 결의를 무겁게 생각하자.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시키고 나면 그때 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안철수 의원, 수도권의 윤상현, 유이동, 최재형 의원 뭐 이런 중진들까지 나서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의 상황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이 되고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수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물러나면 더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잠시 이 자리를 이 힘든 자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스스로 거취를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져서 계속 원내대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맡기 어려운 일을 그냥 맡아가는 것이니까 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의원총회 결의 자체가 지금 당헌당규 개정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총회의 그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 또 상임전국위원회가 소집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중진들이 전부 사퇴 요구를 하면 내가 지금 뭐 이 자리에 있고 싶지도 나도 있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요 상황이 요때까지 수습하면 거취를 분명히
정하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내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권성동 의원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지지할 만한, 지탱해 줄 만한 중진 의원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예.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윤핵관이 특별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윤핵관이 뭐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당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당을 이끌지 않으면 이 당이 지금 거의 와해될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리더십을 회복해서 의원들의 마음을 그래도 한쪽으로 몰고 가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전국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면 지금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곧 또 나와야 되죠. 뭐 실명을 거론하신다면 뭐 머리에 떠오르시는 인물이 없습니까? 뭐 그것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예, 머릿속에는 있으시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니셜로.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태도입니다. 지난번에 비대위원을 출범시킬 때는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자, 당이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고 하니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당원을 바꿔서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서병수 의원은 법원의 결정문의 취지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왜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나는 전국위원장으로서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 소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중진은 또 당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만 서병수 의원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무효가 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내대표는 새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지금 이제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는 사실 억울하겠죠. 본인이 의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현재 국민들이 볼 때에 이 국민의힘이 이러한 와중에 빠진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저렇게 기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도 서병수 의원에게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오전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오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오후에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은 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대한 설명과 질문 진행되고 있는데 당헌당규 개정안에 논란이 많다. 그 최고위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어떤 가처분 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참여해야 되는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글쎄요, 당헌당규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만약에 부의장님이 하시게 되면 그거는 네? 무리한 절차인 건가요? 그렇다고 보죠.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죠?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당헌당규 없어. 자, 서병수 의원 이야기 박수현 전 수석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일단 다른 당 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저기서 느껴지는 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정당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당 내부의 헌법과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과 당규에 적합해야 한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단히 신경 쓰고 있다. 더군다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 애초에 더 문제는 정치의 문제를 사법화한 문제였거든요. 자,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법원이 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복하겠다라고 한 절차를 지금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서병수 위원장은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서병수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개인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부끄럽게도 맡겨진 정치 문제지만 이제는 판결이 내렸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지금 하는 저런 행보는 우리 정치권이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행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 중에 당원 개정을 중앙위원회 투표에 표결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부결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예, 사설화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국 대의원 대회가 최고 의결기구인데 그것을 권리당원 투표를 뭐 그 위에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투표에 붙였다가 부결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사실은 이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제가 지금 위기에 다 빠진 거예요. 서병수 의원은 어쨌든 그런 법원의 결정이 내렸으면 그거를 바로 따르는 것이 그나마 덜 부끄럽게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법조인으로서 또 국민의힘의 소속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저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본인의 생각을 저렇게 갖는 것은 저는 아주 존중받아야 될 일이고요. 또 뭐 전혀 틀렸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데 법원의 판결을 조금 약간 왜곡하면 저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지도 않고 해석권자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의결을 한다든지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비상 상황임을 전제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석권자가 해석하지 않고 당연히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후속 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을 집행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제야말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고 뭐 물리적으로 3명밖에 안 남았다면 이것은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순차적으로 나머지 절차가 이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아마 다르신 것 같아요. 서병수 의원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전국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네. 우리 당헌 당규에는 결국에는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누군가요? 당대표 권한대행이 결국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회의 의사 진행권 내지 회의 사회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헌 당규에 지금 의장이 부의장에게 넘기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권이 없는 회의가 되어서 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하루하루 전해드릴 때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나면 좀 더 단순화돼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이런 내부 혼란 상황이 도대체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 상황에 대해서 지난 주말 의총이 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중의가 모아진 것이라면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의원총회 결과 합의 사항을 지지하는구나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을 뿐이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적 쇄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인적 쇄신에 이렇게 나서게 되신 배경이나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업무 역량이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 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박수현 수석, 윤석열 대통령의 저 판단에 동의하시죠? 뭐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해 있는 이 국면, 이것을 극복하고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구성이나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본인 스스로의 태도와 자세, 그다음에 언행, 이런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또 영부인 역시도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비서관급 참모 몇 사람을 바꾸는 것이 인적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그걸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은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그 자세와 능력을 보여줄지도 못했는데, 마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 본인과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쇄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주장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법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지난번 휴가 마치고 돌아오실 때,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때가 적기였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저의 불찰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본인부터 자세를 바꾸고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 그것이 국정 동력 확보의 출발이라고 저는 봤는데요. 지금 인적 쇄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비서관급 뭐 한 두세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이 국정의 동력이 확보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인이, 근본적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비서실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걸러서 이렇게 할 때는 되었지만, 지금 현재 떨어진 국정 동력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질문과 대답, 이른바 영어로 도어스태핑이라고 하죠. 보시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것 때문에 뭐 지지율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많이 했죠. 저는 처음에 이 도어 스태핑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그럴 때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떤 게 걱정스러웠냐면, 우리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솔직한 인간적 그런 고민이 좀 잠깐 들었고요. 그러나 또 하나 걱정은 뭐였냐면, 형식은 아주 차용을 잘해 오셨습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좋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그에 따르는 내용과 또 대통령의 말씀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걱정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 거지요. 그 부분은 조금 바꾸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다듬고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정부도 쭉 이어나가서 실제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자, 이번에 말이죠.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1비서관, 2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무수석은 왜 그만 안 두지? 왜 밑에 비서관들만 그만두지? 이건 제가 이진복 정무수석을 뭐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비서관, 1비서관, 2비서관이 바로 그 밑에서 보좌한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한다면 수석 비서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떤 형태든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겠죠. 근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초점이 그 정치권에서 들어온 그 대통령 비서실의
그 실무 직원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사실상 자신을 대통령실로 보낸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실의 기밀이 유지되지 않고 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솎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의 어떤 정권도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는 정치권의 인사들도 꽤 많이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로 가서 보좌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특정인 몇 명이 그 실무직원들을 대거 요직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 능력에 맞지도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오히려 방해했다.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언론 보도 보면은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인물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가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초기 대통령실 구성을 전적으로 이 세 사람이 주도했던 것 아니냐. 그래 뭐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이 구성되었다면 실제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대통령실이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적 쇄신이 아마 추석 연휴 이전에도 수석 비서관급 또 다른 언론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수석 비서관급도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렇게 한 생각하실 것 말씀만 좀 같아요. 붙이면 예. 전에는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께서 나오셔서 언론 관계를 도맡아 하셨잖아요. 언론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홍보 수석은 어디 가시고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하시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예. 뭐 잘 누구든지 나서서 잘 하면 되는 것인데 시민사회 수석께서 굉장히 많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오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업무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꽤 궁금하더라고요. 예. 김재원 최고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